또 나 PD가 뭐 연봉을 얼마 받았냐 기사하는 날이었었어요. 출근하는데 갑자기 부사장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이따가 회사 오면 잠깐 빌려라 해서. 그럼 그런 상황이면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한참 이렇게 좀 이렇게 정적이 흐르다가 이런까지 되겠니? 무한도전을 나 나갈 때마다 대본이 아예 없었어. 없었죠. 형은 그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니까. 제가 박명수 씨, 형 지금부터 저랑 이제 유튜브를 하실 거예요. 그럼 뭐 형이 뭐 그래 역시 이제 내가 너랑 같이 하고 뭐 이제 1인자가 어쩌고 하시겠죠.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셨는지 한 달 뒤에 할명수 씨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저희가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막 노출되고 저희도 막 어쩔 때 손 못 쓰는 상황도 생겼지만 자기는 평생 태호가 원하면 뭐든지 하고 싶다고.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너 이상한 거 시키지 말고 격투기 막 할 거야. 아니야 한대. 그래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눈가가 푹푹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을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정을 잊게 한 분이 아닐까. 오늘 김태호 PD를 초대했는데 너무 착한 친구죠. 제가 아까 나와달라고 한 2번 하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진짜 좀 김태호 PD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는 오크라, 오이, 여름 샐러드는 그렇게 좀 간장 베이스의 좀 깔끔한 느낌의 음식을 준비했고, 두 번째 음식은 아시파모티에라는 감자 고기 요리, 프랑스 전통 요리죠. 준비했고, 세 번째 요리는 닭다리살 솥밥, 아주 응급 상황으로 준비됐습니다. 기대해 봐 주시고 뭐 다 들어가면 웬만한 거 맛있습니다. 왔다. 태호야. 안녕하세요. 멋쟁이다 역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리 너무 불편하게 하고 가지고. 너 다리 왜 그래? 저도 테니스 뒤늦게 입문했다가 종아리 근육이 좀 파열돼가지고. 너 테니스까지 해? 최근에 아내가 추천해가지고 저는 샴페인 하나. 뭐 또 이런 것까지. 야, 너 가방 저거 예쁜 거 들고 와야지. 아 그래요? 아내가 예전에 선물해 준 건데. 야, 뭐 아내가 다 해주네. 야, 아내 없으면 어떻게 서울에서 살겠니? 야,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조세호 느낌 나는데? 이러면 안 돼. 야, 다리까지 이렇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아니 이거. 야, 그 태호가 오랜만에 봤는데 막, 야, 너 살도 좀 빠졌지? 몸은 쪘는데 얼굴 빠지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다 알면서 뭘 물어봐. 나이 들면 너 나이가 몇인데? 6월부터는 48? 파랗게 젊을 때가 뭘? 야, 완전 무슨 애기네 애기. 야, 이거 정우성 씨가 사다 준 거. 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너 정우성 다음에 너야. 괜찮겠니? 그러니까 이거 언제 한 10월 넘어서 나게 되지 않아요? 사실 안 나가도 좋습니다 저희는. 야, 잘생긴 사람이 사다 줘서 그런지 더 맛있다. 제 건 못 먹겠네요. 맛은 봐야지. 뭐 혀는 담가 봐야지 뭐 그래도. 야, 근데 너 올 때 너 어저께 되게 약간 쫄려 했잖아.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나가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나 근데 그러면서 사실 내가 어저께 너무 늦게 와서 대본도 아니고 그냥 약간 노트 같은 건데 너무 늦게 나와서 내가 못 주면서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너도 당해봐라 이 새끼야. 약간 이런 거 있었어. 너 진짜 안 알려줬잖아. 근데 이게 안 알려준 이유 딱 2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진짜 준비가 정말 뭐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끝까지 뭔가 좀 준비가 부족하거나. 그래? 그럼 부족할 때도 있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패를 감추기 위해서 안 알려주는 것도 네네.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무한도전을 나 나갈 때마다 대본이 아예 없었어. 없었죠. 형은 그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니까.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형 거를 좀 먼저 준비하진 않겠죠? 누굴 줘 그러면? 그러면 재석이를 주니? 근데 형돈이는 그냥 형돈이도 모르고 오던데? 형돈이도 대본 잘 안 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줘? 그냥 현장에서 그냥 비비는 거고 걔는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 따라가는 거고 명수 형은 아예 대본 주면 안 보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파트너 운도 좀 있는 거죠. 저희도 형님에 대한 정보가 베이시스트 정재영 진짜 옛날에 막 도도하게 음악쇼에서 이렇게 막 음악 하시던 분인데 나오셔가지고 막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약간 저희도 되게 당황했었어요. 아 그래? 저렇게 망가지셔도 되나? 저런 어디- 캐릭터였나? 재영이 형 음악이 별로입니다. 음악이 싫은 거지 사람이 싫은 거 아니야? 그렇죠. 파리지앵 이미지에 그리고 예전에 베이시스 영상 찾아보시면 진짜 한 번도 안 웃으시고 노래하시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었다가 좀 웃음소리부터 되게 희한했고 웃음소리를 사실 저는 처음 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너무 재밌게 붙었고 또 형돈이는 그런 어떤 형의 그 세련된 스펙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파트너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진짜 야 이거 먹어봐. 아, 네네. 내가 만든 널 위한 여름 샐러드야. 먹어봐. 맛있는데요? 약간 일시. 저 맛 좋아해요. 아 그래? 네네. 아 역시. 무한도전 때 이런 내가 생각을 했었거든. 얘는 뭐 하고 사는 걸까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도 생각나니? 진짜 개인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어라는 생각을 내가 너한테 말한 적이 있을 거야. 결국은 쓰러져 가다가도 집에 딱 갈 때 제가 그때 18층에 살았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일주일 내내 정말 밤새고 힘든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갔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간 이유는 바깥 공기? 이 양쪽 문에서 들리는 리액션들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방송을 토요일 저녁은 뭐 무한도전, 맞아. 일요일 저녁은 막 1박 이런 거 정해놓고 볼 때잖아요. 지금처럼 OTT를 가서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이제 모두가 그걸 기다렸다 볼 때니까 지금 시계 보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 이제 준하이 몽개 갈 때, 박명수 씨가 이제 저기 말인지 방구인지 이상한 얘기 할 때 막 근데 그 리액션들 이제 들으면 아 재밌구나, 터졌구나, 고민했던 거 여기서 웃으시는구나가 사실 실제 피드백으로 듣고 이제 올라가서 쓰러져 잤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야, 사실 반응이 너무 즉각적으로 네네네. 오고 네.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 네네네. 모든 안방에서 모든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그게 에너지가 됐고 됐었고 오히려 저는 또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이 사람들 입에서 화두로 계속 살아있길 좀 바라는 마음에 좀 시청자들한테 많은 룸을 좀 열어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게 뭐 누구 의견을 많이 따라가네 뭐하네 하지만 사실 저희로서는 그냥 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항상 제가 정답을 굳이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3년부터는 저희도 이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분명히 지난주 댓글 중에 너희는 모여서 토크만 해도 재밌는데 왜 자꾸 이상한 거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럼 이번 토크해. 그럼 또 토크하면 또 초심이 잃었네. 왜 또 앉아서 1시간 뽑으면 또 이런 얘기 또 들리고? 그럼 뭘 해야 되지? 계속 그게 좀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중심 잡고 패턴 잡기가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느꼈던 건 이게 진짜 이게 뭐 메인스트림 누군가 정답이다 이걸 좀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결국은 저희가 접근하려고 했던 거는 소재가 아니라 예능의 카테고리를 하나를 더 늘리고 싶은데 그 카테고리 늘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 음악의 장르를 내가 하나를 더 만들 거야 하는 일은 너무 다른 일이잖아요. 너무 다른 일이지. 그러니까 저희도 무한도전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뭐 10몇 개, 20개 카테고리를 계속 변주를 주면서 어쩔 땐 섞기도 하고 맞아. 계속 이제 내놓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서 하나만 더 내놓고 싶은데 가려고 왜냐면 저희가 2008년도에 추격전이라는 거 되게 큰 재미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음악 예능도 한번 해보고 뭔가 또 리얼리티 시트콤도 한번 해보고 해서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가 있었던 터라 사실 리얼리티 특히 이제 캐릭터 예능은 기다림이 되게 필요한 장르이긴 해요. 근데 기다린 만큼 그 수학 되게 긴데 결국은 캐릭터 한번 쌓이면 그냥 계속 몇 년을 가니까 네가 쌓아준 게 나잖아. 요정. 형이 원래 있던 건데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네. 아니 너 그래서 작년 8월에 나왔을 때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잖아 그게. 작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했는데 제가 미리 그 전에 8월 달 회사에다가 올해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퇴사하기 5개월 전에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뭐 저도 제가 나쁜 감정으로 나오는 회사가 아니고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회사인데 사실 반대로 또 MBC라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제가 뭐 무한도전도 하고 놀무한 일 했던 거니까 되게 좀 정리를 잘하고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년 다니는 회사인데 갑자기 혈압침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정리하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가 마지막 보직이 뭐였어? 직급이 뭐였어? PD는 크게 직급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뭐 CP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부장 뭐 CP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PD님, 어떤 사람은 감독님, 어떤 사람은 부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저도 제가 가끔 그렇다고 제가 막 무슨 인사평가 들어가서 이번에 뭐 부장 됐을까? 뭐 부장했을까?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본 적도 없고.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직급이 거의 차장, 부장, 국장, 퇴사 이렇게 되니까 보통 PD들은 이제 높은 직급이 될수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실 좀 같이 가서 봐주고 그러잖아. 근데 넌 이제 그런 거 별로 없고 그냥 무한도전만 계속했던 거잖아. 제가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MBC에서 입사해서 최단기간 주연출을 거친 PD거든요. 2001년도에 입사해서 2005년 3월에 연출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저를 보는 시각이 되게 두 가지였어요. 이게 너무 좋겠다. 일찍 입봉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반대로 또 한쪽에서는 제 불쌍해서 어떻게 배우지도 못하고 벌써 입봉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시선이 되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무한도전이 저도 이제 막 잘 안 되던 프로그램 들어갔던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잡히고 하면서 저희가 제일 재밌는 게 오프닝이었거든요. 오프닝 보통은 버라이어티가 한 3분 안쪽으로 끊어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는 막 7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하면 다 되게 막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갔었거든요. 오프닝이 너무 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런데 분당 그래프 보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안 되지? 약간 오히려 배우지 않고 해서 오히려 좀 다른 화법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약간 무한도전은 우리한테는 약간 뽀뽀뽀 같은 거잖아. 성인들의 뽀뽀뽀. 그러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뭐 다른 비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두 같은 걸 보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회자되고 그 주에 근데 사실 저도 놀랬던 게 MBC 입사 2001년 1월 2일 날 이제 입사해서 MBC 예능 PD가 50명밖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2001년도에 KBS가 한 80명, SBS가 채 50명이 안 된다. 여기 들어보면 채 200명이 안 되던 사람들이 전 국민의 웃음과 음악을 책임지던 시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 편성해 놓은 컨텐츠들을 시청자들이 시간 맞춰서 보던 시대였으니까 사실 선택권이 많이 없었던 거고 지금은 채널보다 OTT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선택권이 많아지다 보니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또 인재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거야? 어디를요? MBC를? 아, 근데 정말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 제의들을. 그쵸. 그 전에도 내가 들은 것만 해도 몇 개가 됐는데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들어왔고 그때는 근데 돈 많이 준 데도 있을 때고. 그렇죠. 뭐 어떤 데는 선배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 못 가겠습니다. 그냥 무한도전 하겠습니다. 무한도전이 제일 재밌어서 뭐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닐 것 같다 했더니 돈이 부족해서 그래 그럼 내 1억 더 줄까?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 한 번은 또 나 PD가 뭐 연봉을 얼마 받았냐 기사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딱 기사를 봤는데 출근하는데 갑자기 부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이따가 회사 오면 잠깐 빌려라 해서 그럼 그런 상황이면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주려고 거야? 가는 그 상암동 가는 택시가 너무 긴 거예요. 빨리 기대돼, 그거. 그 10층에 올라갔죠.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려고 막 여기저기 하시다가 근데 기사 봤니? 그래서 네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좀 이렇게 정적이 흐르다가 흔들리지 마 이러던 거예요. 약간 해병대 같은 느낌인데. 제가 보고서 이거 불만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짜 딱 한마디였어. 흔들리지 마. 이러면서. 이제 MBC에 있던 얘기들이 너는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잖아. 또 너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한도전 끝나고 놀면 뭐하니 또 준비하던 기간도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입사해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프로그램 기획을 해볼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무한도전을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만약에 뭘 했다가 안 되면 그때 무한도전을 가도 좋으니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그때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놀면 뭐하니까지 갔던 건데 야 지금 생각해볼게. 야 놀면 뭐하니 그걸
그 이런 형식의 브이로그 형식의 맨 처음에 그걸 촬영을 내가 했었네. 나도 저 했었네. 형한테 그래서 거기에 형도 계셨고 뭐 장윤주 씨도 계셨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애초에는 유튜브에 올릴 컨텐츠로 찍었던 건데 이제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이 좋은 컨텐츠를 왜 유튜브에 빨리 편성해. 근데 그때도 이거는 저희가 개입한 컨텐츠가 아니고 진짜 그냥 확장성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어떻게 담아볼까의 고민을 해본 건데 심플하게 간 그냥 릴레이 형식이 제일 깔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태호야 김태호. 표정 웃긴 표정 얘기해 김태호한테. 감흥이랑 오랜만이지? 안 차는데. 형이랑 다시 이걸 해요? 나랑 안 좋아하잖아요. 나랑 같이 하는 건 아니야. 누가? 태형이 지금 안 쳐. 아 근데 새로운 포맷이었고 새로운 형식이었는데 난 그때 불의 명곡을 하고 있어서 완전 그냥 같은 시간대잖아. 아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나를 여길 가리고 유튜브에는 나가는데 방송에는 그렇지 방송에서는 이거 떼띠 가리고 한 1초에 유튜브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로 나왔잖아. 근데 난 사실 그것도 너무 재밌었거든. 예, 근데 그게 재미가 없었어 그랬을 수도 있어. 재밌었으면 뭐 어떻게든 냈겠죠. 어느 순간 보니까 MBC가 플랫폼 말고도 컨텐츠로 유통을 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게 상당히 커지니까 그렇다면 좀 다른 플랫폼에 어울리는 컨텐츠들도 많이 제작을 하다 보면 가령 이제 MBC에서 뽑히는 기획안들은 MBC에 어울리는 기획안들만 뽑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이제 고민 상담들을 후배들 하다 보면 후배들 중에는 나는 일주일 내내 여기서 밤새 일을 하지만 정작 쉬는 날은 유튜브를 보고 뭐 엠넷을 보고 좋아하는 플랫폼의 성향이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다른데 그걸 다시 여기서 만들 기회는 없다 보니 저희 놀면만이 대해서 2명씩 돌아가면서 유튜브를 한번 해볼래 하고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버털보라고 넷플릭스에 갔던 컨텐츠거든요. 그것도 애초에 후배가 아주 잘하는 후배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일단 좀 말을 이제 상담을 요청해 와서 너 준비된 거 있어? 했더니 준비된 게 아직 없대요. 그럼 또 퇴사하면 커피 네 돈으로 사 마셔야 돼. 그렇죠. 이제 자기가 다 모든 게 경비니까. 그렇지. 네, 좀 준비하고 고민하고 나가면서 그 2명이 이제 방을 마련해주고 준비하던 아이템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박명수 씨. 그러니까 계속 왜 자기 안 부르냐고 뭐 메뚜기만 자꾸 챙길 거냐 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형을 좀 불러내서 이걸 설득을 시켜서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가제가 앵벌이었었어요. 그래서 형이 뭐 돈 좋아하는 건 온 국민이 아니까 그래서 형한테 제안하는 게 일주일 동안 난 조회수만큼 출연료 드리겠다. 7만 뷰면 7만 뷰 드리겠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쌍욕하고 일어나실 분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셨는지 한 달 뒤에 할명수 시작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물 건너 갔었고 하여튼 뭐 얘기하다 이게 아니 이게 근데 벌써 두 가지 얘기인데 놀면 뭐하니 맨 처음에 릴레이 카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다른 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지만 말이 그냥 위험해요. 처음 했다가 또 누가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거. 그래 그런 건 조심하자.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게 뭐예요? 뭐 무슨 털보? 먹과 털보. 먹보 털보도 난 몰랐는데 그게 성적이 엄청나더라고. 그게 예능으로는 처음으로 그 1위 며칠 했었고 한 달 뒤에 솔로 지옥이 나왔죠. 저도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데이트 프로그램들이긴 하거든요. 그래? 네. 넌 그걸 왜 이렇게 안 봐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제일 원하는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 점점점 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진짜. 네. 그 진짜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 감정을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겪고 나서는 더 그거 잘 못하더라고. 근데 나이는 다르지만 지금 요즘 하트 시그널 보면 남자 출연자들 캐릭터가 전 너무 좋거든요. 이게 저한테 갖지 못한 성격들 뭐 막 그래? 저는 빙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너무나 깔끔하고 짧게 간결하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 표현하는 모습들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맛은 보존 못하겠다. 지금 저게 너무 오래 들어가 있어. 야, 한 30분 얘기 떠든 거지. 미친 거 아니야. 2분 돌리기라는 46분이 들어갔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안에 마그마가 이렇게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수다가 재밌지? 야, 이거 너 못 주겠다. 밑에 고기가 탔어. 저 웰던 좋아합니다. 바싹 불고기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미쳤나 봐. 씨.
진짜 그 약간 햄버거 스테이크 맛은 있는데요. 졸마땡이야. 그딱 바삭불고기 맛이 나는데 예전에 차성호 씨 나왔던 영화 중에 고문하는 거 있었거든요. 맛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야, 니네 회사 되게 크잖아. 막 봤더니 그래도 MBC를 못 버렸는데 MBC가 보이는 곳에 사무실 정했잖아. 왜? 그게 MBC를 봐야 좀 위로가 되니? 원래 저는 그 이 출퇴근길에 뭘 보는지가 하루 그 사람이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상암동에 보통 후배들이 집을 구해서 걸어서 출근하고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한 10분, 20분 거리가 있더라도 좀 다른 동네를 구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후반 작업이랑 뭔가 또 협업하기에는 상암동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암동 다시 간 거죠. 그 애들 또 간농약 걸려서 나가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네? 무한도전 하던 그 PD들은 너무 일을 시켜가지고 에이 그 정도 아니에요. 저도 살아있는데 저 13년 했는데 농담이 없고 MBC에서 조연출 휴가 처음 만든 게 저였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제가 30살 되던 애가 일밤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쓰러져가지고 병원 입원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 과로로. 네, 제가 그때 첫날은 오른쪽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는 것처럼 열이 막 이쪽으로 몰리다가 둘째 날은 왼쪽 눈, 셋째 날은 그 양쪽 눈에서 나와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여의도에 있는 갔었죠. 저희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 뭐 진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아프신 분이 걸어오실 수 있을 정도였으면 그렇게 안 아픈 것 같은데 좀 집에 더 있다가 아프면 오라고 다시 돌려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착하게 내하고 와서 편집실에서 일을 하는데 도저히 모니터가 계속 흔들려서 안 보여가지고 진료하는 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보라매 병원? 거기를 찾아갔죠. 갔더니 결국 갑자기 누워보라고 하더니 막 척수 뽑고 막 하더니 뇌수막염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때 거의 한 2, 3주인가 병실에 입원해서 열이 40도 계속 올라가니까 막 열꽃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야. 이 얘기를 들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연출들이 아파서 제 얘기였었어요. 하여튼 그때 저는 좀 뉴욕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문화 같은 걸 정말 막 그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무한도전하고 하면서 뭔가 좀 커머스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굿즈도 좀 생각하게 되고 형돈이하고 이전에 일본 놀러 갔는데 대장금 볼펜을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볼펜을 이걸 왜 팔고 있지 너무 예뻐서 우리가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면 끝. 그 뒤가 뭐가 없으니까 연출 또는 프로듀싱이라고 하는 게 방송 내면 끝이 아니라 그 후반부에 이어지는 일들까지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저희는 예전에 막 무한도전에서 가요제 같은 거 하고 하면 그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도 좀 하고 뭔가 좀 가져가고 싶은데 항상 저희한테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놀머 때는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을 좀 했지. 유산슬 끝나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생겨서 맞다, 유산슬이 있었지. 저희가 공연을 거의 못했어요. 맞지. 싹쓰리도 음악방송 끝, 환불번정대도 그냥 저희끼리 체조경기장에서 이벤트하고 끝. 맞아. 사실은 거기가 관객이 없었지. 네. 이제 거길 얘기하자면 정화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태호 나온다 다음 주에 그랬더니 정화가 나는 태호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흘려서 한 얘기. 난 요즘 무대 환호성이 그리워. 네, 꿈에서 관객들의 환호를 들었어가 연남동에서 안무 연습할 때 쉬는 시간 하셨던 멘트였는데 전 그게 되게 꽂혀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보인다가 아니라 들린다고 하셨을까가 전 되게 궁금했어요. 결국은 무대 위에 있는 가수하고 관객들은 어떤 소통은 이 환호성, 리액션으로 하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환불원 정도 때 마지막에 이제 그걸 준비하게 됐던 계기도 그 쉬는 시간 그 얘기 때문에 했던 거였고 그때 그 무대가 아직도 생각이 나나 봐. 이 함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팬클럽에다 연결할까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작가 PD 합치니까 20명이 좀 넘었거든요. 녹음실에 가서 각자가 10개의 목소리로 녹음을 한 거예요. 막 이런 거? 네, 환불 이건 뭐 환불, 원불 뭐 이런 식으로 10개씩 해서 그걸 모으니까 200개가 넘으니까 그걸 다시 더블링하고 더블링해서 이제 관중의 함성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Touch me.
아, 저 정도구나. 저 소리가 듣고 싶은 게 저 정도의 그 정말 감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너무 좀 놀랐었어요. 정화는 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자기의 무대에 나가면 어떤 기분이야라고 할 때 땅구멍이 다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 같대. 그런 무대를 네가 다시 만들어준 거야. 정화한테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정화 누님하고 김한선 누님 두 분이 이제 ING라는 거 메시지를 너무 주고 싶었던 거고, 사실 그거에 이제 효리 씨, 뭐 화사 씨, 보아 씨까지 이제 같이 해주시는 거라 그걸 좀 하려고 하는데, 물론 중간 중간에 저희가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막 노출되고 저희도 막 어쩔 때 손 못 쓰는 상황도 생겼지만, 그래도 그런 메시지 좀 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그때부터 좀 쭉 온 이야기 마무리가 딱 된 거였죠. 근데 그게 되게 보기 좋았고, 그다음에 화사와 아이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뭔가 자기의 이야기들을, 여가수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뭔가 해나가는 게 되게 반갑고 짠하고, 그러니까 그게 반갑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 어떤 거는 나는 그걸 잘 못 보겠는 게 너무 뭉클해서 못 보고,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못 보고, 왜냐면 정말 자기 얘기들이니까. 근데 뭔가 여가수들의 자기 얘기들을 그렇게 네가 이렇게 귀 담아주고 내가 그걸 서사를 만들어주기는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걸 너무 잘 풀어줘서, 자기는 평생 태호가 모르겠지만 태호가 원하면 뭐든지 하고 싶다고.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너 이상한 거 시키지 말고 야, 똑바로 좋은 거 시키. 격투기 막. 할 거야. 아니야. 야, 유튜브 트렌드 2024 신경향 트렌드 뭔지 알려주고 가 이제. 저희 거 유튜브 들어와서 댓글 보시면 요즘 트렌드 모른다고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작 아는 사람은 누군 거야? 정작 아는 사람들은 시청자들이겠죠. 그걸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번에 어제 후배들이 귀신 관련된 컨텐츠인데 되게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그냥 종신이 형이랑 예전에 일을 한번 했던 후배인데, 종신이 형이 히트곡 많잖아요. 자기는 단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목이 윤종신이었어요. 아 진짜 또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네. 왜냐면 저는 반대로 그걸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후배들한테 주고 그렇지. 또 기회를 만들고 하면 결국은 저는 이 회사에서 점점점 뒤로 계속 숨어야 되는 입장이고, 새로운 저희는 또 크리에이터들을 계속 앞으로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계획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치밀해. 나는 점점 빠지고, 나는 돈만 벌고, 애들 앞으로 내놓고, 난 여행 다니고. 짭짤하니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사실 돈 벌때기보단 저가 사실 이제 맷집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몇 살이라고 생각해? 아직은 타격감 없으니까. 은퇴하고 싶은 나이 있어? 일 안 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 아니면 너 김태호는 일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 그냥 오늘도 너무 행복했던 게 뭐 이 회의 저희 들어가서 새로운 얘기들 할 때가 너무 재밌잖아요. 하여튼 지도 펼쳐놓고 어디 갈까 정할 때, 맛집 찾을 때, 이럴 때. 근데 이제 맛집 찾아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 맛집이 맛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 너는 이런 얘기할 때 되게 행복하구나. 일 얘기할 때. 아, 네네네. 맞지도 않는 테니스 한다고 이렇게 지금 종아리 다친 거니까. 정말 내일의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너 운동밖에 없어요. 패션은 어느 순간에 되게 무심해져. 근데 그 스포츠는 정말 너한테 너무 필요해. 이게 닭다리살 덮밥이야. 솥밥 맛집이거든. 맛있겠다. 냄새가. 아 그래? 내가 이거 하면서 약간 살이 쪄. 풍자 씨도 또간집 하면 30kg 이상 쪘다고. 맛 안 보고 했는데 한 번만. 얘기 너무 즐거웠고, 그다음에 미래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 태호표 예능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마지막은 어떤 맛인지 설명 좀 해줘. 서사가 담긴 표현. 소스 안 뿌리는 거 훨씬 맛있는데요? 아니, 담백한 맛을 전 너무 좋아해서. 네. 좀 더 줄까? 네, 진짜 맛있어요. 태호야 나와줘서 고마워. 아유, 아닙니다. 잘하고. 너의 꿈은 뭐야?
제가 원래 예전에 노래를 잘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노래 잘하는 거? 네, 왜냐면 R&B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좀 보컬 레슨을 받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숨고나 뭐 이런 데서 우선 너무 비싼 선생님들 쓰지 말고. 근데 형한테 보컬 레슨을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 얼마나 잘하는데 나 왜 이래? 아, 레슨을요 아니면 노래를요? 나 다 잘해. 오면 너무 맛있는 음식과 술이 있어서 올려나 기대되는 곳이다. 좀 어려진 것 같아 너. 아 저요? 아니 얼굴이 너 약간 살짝 성형했니? 빠지고. 네? 성형했어? 성형을 하면 티가 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어릴 때에도 입을 못 고치면 코라도 세우자면 태마 가. 네 갈게요. 네. 저 내려가서 가겠습니다. 안녕. 야 조심해서 가. 네. 저도 이번 주는 핍니다. 야, 처음으로 절뚝이며 간다. 근데 어울려. Plus loin que l'on se souvienne, si depuis j'ai dit je t'aime, 안녕. ma plus belle histoire d'amour.